또 오는 21일 17년 만에 전국 검사장 회의가 법무부 장관 주재로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 논란 가운데 이 논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종훈 평론가님, 추미애 장관이 장관이기 이전에 현역 국회의원, 여당의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총선 2달 정도 앞둔 시점에 검사장들 다 불러 모아서 회의하는 거 여당 의원이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사실은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가 내각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제 국가고 상권 분립된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장관으로 가서 뭐 그 직을 그러니까 의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 장관직을 수행하는 거, 네. 그러니까 좀 잘못되어 있는 건 분명한 거고요. 네네.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이런 것까지 가능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통령의 국회,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 한 그 국회에 대한 장악력까지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네. 실제로 지금 그런 면도 좀 있는 거고, 이건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개선을 해야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특히 이제 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은 뭐냐 하면, 이제 선거가 있고, 선거 뒤에 선거 관련한 어찌됐건 뭐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지금 이제 전개가 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네. 그건 뭐 불가피하게 이제 그런 이제 그 선거 관련한 수사가 이제 진행이 이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제까지 예를 보더라도. 예, 예. 자, 그런데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당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이제 과도하게 만약에 개입을 해서 네. 여당 의원들 선거법 위반 사안은 좀 경미하게 처리하고 네. 뭐 야당 이제 이제 그 당선자들 대상으로 한 선거법 위반 그 사건은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네. 이런 식이 돼서 다시 또 재선거 보궐선거 해가지고 뭐 여당 의원이 더 많이 당선되고 네.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할 여지가 지금 없잖아 있는 거죠. 그런 우려가. 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뭐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검찰을 상당히 좀 몰아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예. 검찰을 어떻게 보면 길들이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런 우려가 더욱더 지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현역 의원직이라도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예. 그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군요. 네, 변호사님, 그래서 이제 뭐 지난달 중순에 자유한국당, 뭐 지금은 이제 미래통합당인데 의원 33명이 법무부 장관의 당적 금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흐름인 건데 네. 지금 현실적으로 현역 의원의 입각이 현행법상 허용되는 상황에서 네. 그래도 법무부라는 부는 법을 관한과 검찰을 관한하는 부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부보다는 조금 더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당위적인 얘기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다른 분은 모르겠으나 법무부 장관에 한해서는 최근 3년 내에 당적을 가진 사람은 안 된다라는 이제 얘기가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물론 이 법안의 처리는 이번 총선 끝나고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처리가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저 법안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네네.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게 소급해가지고 자 그럼 추미애 장관도 그만둬 이건 아니거든요. 소급은 안 되니까. 그렇겠네요. 예.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굴려가야 되고 뭐 민주당이 무슨 끝까지 항상 뭐 언제나 정권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본인들이 야당이 됐을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네. 저건 사실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 법안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전에 이종훈 평론가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는 검찰이 여당에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야당에는 철퇴를 가하던 관행이 있었다. 이런 의심을 많이들 했는데 이번 선거 때는 여당에서는 거꾸로 보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철저히 선거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있을 거라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모든 후보들이 선거법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서 가장 모범적인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당 후보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지금 여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듯한 모습이기도 한데 그런데 김태형 변호사님 이런 와중에 윤석열 총장 부인 관련한 의혹이 갑자기 제기가 됐어요. 이게 왜 지금 왜 나왔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도 새롭지가 않죠. 왜?
네. 이거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예. 인사청문회 때도 네, 네. 윤석열 총장의 부인인 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얘기들 인사청문회 때 나왔어요. 예, 예. 당시에 사실은 야당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 공격할 거를 찾고 있었죠. 아무리 네. 야당이니까. 근데 당시에 문제 제기돼서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나왔어요. 네. 내용을 보면 뉴스타파 이제 어제 보다가 윤석열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경찰 내다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경찰에서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네. 뭐죠 이거 그럼 이거? 오본가요? 일단 뭐 의도적인 오본가요? 아니면 문제죠. 결과적인 오본가요? 경찰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2013년이 언제죠? 2013년이라고 하면 네네. 윤석열 총장 2012년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네. 2014년이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윤석열 총장의 소위 말해서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미운털 박혀가지고 지방으로 좌천됐을 때예요. 네네. 그런데 그때 이 문제가 나왔다. 예.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맞다라고 하면 네네. 그냥 뒀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네. 당시에 가장 정권에 윤석열 총장이 미운털 박혔을 텐데 예, 예. 근데 그때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네. 더군다나 100번 양보지 이게 문제 있다 칩시다. 가정이에요. 2012년에 결혼했습니다. 네. 결혼하기 전에 부인에 관련된 일을 어쩌라고요, 결혼한 다음에. 네. 그렇지 않아요? 예전부터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네네. 살고 있는데 총장이 부인인데 총장이 부인인 상태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으면 그건 책임지는 게 맞는데, 네네. 결혼하기 전의 문제를 결혼한 다음에 내가 총장 됐으니까 소급해서 책임져라? 이거 저는 적절한 게 아니다. 네네. 그리고 2013년의 내사, 이게 정말 맞았으면 당시에 박근혜 당시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 이제 문제 삼아서 윤석열 총장을 완전히 날렸을 거다. 네. 그죠? 그리고 경찰은 내사한 적 없다라고 한다. 예, 예. 지난번 인사청문회 문제 제기됐는데 아무 문제 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네. 근데 지금 이건 왜 이게 나오는 걸까요? 네, 그러게요. 궁금하다 이거죠, 저는. 네네. 네,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당적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